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제네시스 GV80 옵션 선택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네시스 홈피에 들어왔는데요. 네, 뭐 대문에서부터 바로 제네시스 GV80 쿠페가 새로 나온다라고 떴네요. 네, 뭐 뉴스에 의하면 이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GV80 쿠페는 뭐냐면 이제 그냥 자체가 GV80인데 이 뒷면이랑 트렁크 부분을 약간 이렇게 좀 내려오도록 깎아서 이렇게 좀 매끈하게 날렵하게 보이도록 하고 뭐 시트 좀 바꾸고 뭐 약간 좀 그런 식이죠. 그리고 외장 디자인도 이제 좀 바꾸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할 거는 GV80 견적내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V80도 이제 사실 상당히 인기인데 그 인기 이유가 이제 일단 SUV 자체가 이제 인기고 SUV가 인기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 뒤에 트렁크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시트도 폴딩하면 안에 이제 여러가지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일단 트렁크 용량이 크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장점이죠. 네, 뭐 여러가지 보통 뭐 3인 가족이나 뭐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유모차라든지 뭐 여러가지 짐들 그리고 뭐 또 애가 없더라도 뭐 캠핑을 자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짐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넣어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SUV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SUV 중에서도 이제 제네시스에서 이제 SUV는 GV70이랑 GV60 그리고 GV80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GV80이 이제 가장 크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뭐 트렁크라든지 뭐 뒷좌석이라든지 이런 크기도 더 공간도 더 당연히 더 제일 크고요. 아무튼 이제 옵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이제 완전히 저희 순전히 이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선호도 하에서만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선택인데요. 뭐 선택은 뭐 명백합니다. 저는 이제 2.5T로 갈 것 같네요. 뭐 다른 옵션 영상에서도 제가 이미 많이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2.5T가 제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륜이냐 4륜이냐도 당연히 저는 2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험로 주행을 안 할 것 같고 뭐 주로 이제 시내 주행에다가 그리고 뭐 연비도 이제 사륜은 조금 안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약간 금액도 세이브 하고요. 그래서 2륜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7인승이나 6인승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가족인 경우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는 5인승으로 갑니다. 자, 색상인데 일단 무광 색상이 확실히 유광들보다는 훨씬 더 멋집니다. 이건 뭐 제네시스 전시장이나 제네시스 수지, 제네시스 강남 이런데 제네시스 전용 그런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텐데 무광 컬러가 이게 진짜 보면 유광보다는 확실히 더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광 중에서도 이렇게 그레이나 화이트 쪽보다는 뭔가 그래도 색이 있는 쪽이 확실히 좀 더 독특해서 좀 보는 맛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론즈옥 그린 무광이나 버건디 무광이 끌리는데
여기서는 일단 버건디 네, 그린 무광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70만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휠도, 네, 뭐, 저는 크게 고인치 휠이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네, 일단, 이렇게 높은 인치 수의 휠을 끼면, 뭐, 이렇게, 좀 외관에 봤을 때 좀 더 이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만큼 연비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승차감도 약간 손해를 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기본인 19인치별로 갑니다. 자, 저는 인테리어에서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가고요. 네. 이게 달라지는 거는 스탠다드 디자인이면 이제, 그냥 일반 시트인데, 이렇게 디자인 셀렉션 1을 하게 되면, 이제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고요. 그리고 2를 하게 되면 이제 나파가죽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천연가죽보다는 나파가죽이 더 좋다라고 많이들 뭐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300만원을 더 투자를 하고, 색깔도 저는 좀 화려한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반 브라운 바닐라 베이지나 아니면 마린 블루의 듄 베이지 투톤도 괜찮을 것 같고, 스모키 그린 투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저는 일단 요거 두 개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린 블루랑 듄 베이지 투톤. 네, 요렇게 한번, 요게 좀 마음에 드네요. 블루 색상이 약간 좀 특이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별로 금액은 상관없지만 선택을 한번 해보면, 뭐 색상이 좀 이렇게 튀는 걸 했을 때 일단 이거 아니면 이건데, 블랙 애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는 일단 저는 뭐 이 위에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열에는 투자를 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열 관련 옵션은 다 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 선루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차 몰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앞유리 이렇게 양옆 사이드 윈도우 열면 뭐 비슷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머리가 쓸린다든지 뭐 이런 좀 귀찮은 점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도 공간이 위에 이렇게 열리면 뭔가 뭐 햇빛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간혹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넣고요. 이게 앞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뭐 특히 내 속도가 얼마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야가 좀 안 뺏기는 점이 있어서 이건 넣으면 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넣고요. 일단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이 금액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뭐 큰 가치가 있다라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요. 하이테크 패키지도, 네, 넣는 게 좋죠. 네, 여기 12.3인치 3D 클러스터 하면 이렇게 전체가 이 그래픽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또 약간 3D 효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이 왼쪽 편은 물리 속도계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반을 잘라서 오른쪽만 디지털로 표시가 되는데 좀 보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랑 2도 당연히 넣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차체가 약간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행 중에 후방 뷰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백미러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트렁크에 짐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백미러로 볼 수 있는
그 후방 영상 후방의 그 상황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뒷유리의 그 뒷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좀 약간 시야가 좁죠. 네,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 뒤쪽의 전체적인 모습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도 당연히 넣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걸 안 넣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넣으면 이제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고, 뭐 이 기능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필수적인 거라서, 뭐 이 패키지 1보다 이 패키지 2가 좀 더 필수적이고 유용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만약 이건 안 넣더라도 이 2는 반드시 넣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여기서는 1도 넣는 걸 선호를 합니다. 2열 관련 옵션은 웬만하면 별로 넣고 싶지를 않아요. 네, 뭐 2열에 누가 항상 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이 탈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네, 2열 관련 옵션은 다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렉스콘 사운드는 넣고 싶네요. 네, 간혹 음악을 좀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주행하다 보면 심심해서 네, 음악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합니다. 아웃도어 패키지인데 이거는 굳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20V 파워 아웃렛 이거에 이제 40만원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차량용 인버터라고 뭐 6만원 7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장비를 사면 걔가 이제 220V를 꼽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굳이 이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네,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제 나와서 바깥에 이제 카 센터에서 사제로 블랙박스를 다는 게 낫겠죠.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뭐 별로 걸리지 않고요. 네, 금액도 상당히 셉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뭐 그다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트레일러 H 이거는 이제 뒤에 그 캠핑용 트레일러를 뭐 갖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GV80이 앞에서 이제 끄는 뭐 그런 용도인데, 네, 뭐 저는 캠핑 트레일러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리고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 그냥 단순히 디자인이고 뭐 외부에 이런 걸 이렇게 덧대준다 뭐 그건데, 가격이 이제 290만원이나 든다는 좀 납득이 하기 어렵네요. 네, 저는 어떤 기능적인 옵션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적인 옵션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도 이 7V라는 게 상당히 소형, 그러니까 작은 부위별로 이렇게 7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차 전체적으로 이걸 보호 필름 해주는 게 아니라서 네, 이것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도 그다지 뭐 끌리지 않고요. 네. 뭐 그냥 기본으로 주는 것도 뭐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뭐 1, 2년 후에 뭐 그냥 그 세척해서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 더러워졌다 그러면 그냥 새로 뭐 사제로 사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비용이 20까지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840만원으로 이제 끊어봤습니다. 투자할 때는 확실히 투자를 하고, 네, 별로 그다지 끌리지 않는 옵션은 과감히 패스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 구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를 굳이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성비를 따질 거면 애초에 제네시스로 오면 안 되죠. 그냥 현대나 기아의 일반적인 뭐 소렌토 스포티지 뭐 이런 쪽으로 갔었어야 되겠죠. 뭐 벨리세이드라든지. 네. 제네시스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성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차를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꼭 중고차 감가 뭐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뭐 감가 방어 잘 되는 옵션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일단은 차를 그래도 샀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최대한 그 어떤 만족감을 느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7,840인데 그건 이제 개별 소비세 5%일 기준이고 개별 소비세가 지금 현재 이제 2023년 원래 상반기까지는 3.5% 적용으로 해서 이제 1.5%가 낮아졌죠. 깎아주고 있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1.5% 깎아주는 것만큼 차값이 낮아져서 이제 이렇게 7,697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 개별 소비세는 사실상 제조사한테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1.5%를 정부가 깎아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안 주고 그냥 자기들이 다 가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차량 제조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소비자가를 바로 이렇게 다 깎아줍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이렇게 좀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기본 차값, 깡통 차값은 이게 6,550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옵션들 더해서 옵션가만 한 거의 한 얼마 정도 썼나요? 6,600 잡고요. 그러면 100만원 늘었으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네, 더 쓴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 견적까지 한번 내보면 구매 횟수 1회죠. 1회라고 잡겠습니다. 이번에 사면 이제 처음 사면 1회입니다. 그래서 20만원 포인트는 이건 이제 뭐 여러가지 다른 쇼핑몰이라든지 주유라든지 정비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냥 현대에서 주는 거고요. 과세는 취득세 7% 있어서 이거는 490만원 정도 취득세 7% 있고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네. 공채 할인 금액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 공채 할인 금액은 이제 이 차량을 어디에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차량 명의자의 그 주민등록지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데 이제 내가 주민등록이 지금 이제 서울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공채 그 비율로 가는데 할인 금액이 보통 한 뭐 20몇 프로에서 금액이 아마 150에서 200 정도 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서는 이제 빠져 있고요. 네, 뭐 일단 지역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대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로 하면은 이제 아예 공채 할인 금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명의를 공동 명의를 한다라든지 뭐 어떻게 잘 하면은 그 대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채 할인 금액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한번 딜러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탁송까지 해보면 이제 탁송료 35만원에 등록된 수수료 있고 번호판비 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 뭐 굳이 등록된 이거 아끼겠다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 맡겨버리시고 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도 한번 때려보면 48개월 한번 해볼까요? 48개월 하고 할부원금 전액 하면 얼마 나오나요? 네, 월납입금 180만원 정도 나오네요. 네, 36개월 하면 234만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값 7,690에 플러스 이제 부대비용 536만원. 이 부대비용 안에는 취득세랑 탁송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비용 해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536만원 플러스 700 한 7,700 정도를 하니까 이제
8,23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8,230만원인데 이제 여기에 아까 여기 빠진 게 있다고 했죠. 공채 할인 금액. 예, 그게 여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한 여기서 180 정도 추가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아마 8,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토탈 금액은 약 한 8,4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부 원금이 7,600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있어야 될 돈은 약 한 8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여기선 613만원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에 그 공채 할인 금액이 추가가 될 테니까요. 네. 또는 뭐 대구나 이런 지역 하게 되면 네, 그 공채 할인 금액은 네, 비용이 안 들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옵션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